복대리. 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고, 복대리는 주로 경련제로 출제가 됩니다. 복대리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무권대리.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다. 요래 샀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출제면에 그거를 탁 찔러가 또 새로 낼 수도 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복대리.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놓치면 안 된다. 자, 가별한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입니다. 병하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대리인이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A를 선임을 해가지고 요 A가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우선은 A를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은 특징이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하고 원래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인입니다. 복대리를 선임하는 을은 법정 대리도 되고 임의 대리도 되는데 A는 항상 임의 대리. 법률 규정으로 A가 선임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임의 대리다 해놓고, 그리고 을이 A를 선임하는 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복임행위. 이렇게. 자,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본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복임행위가 아니에요. 그때는 대리행위가 됩니다. 대리. 자, 대리행위가 되면 A는 복대리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대리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복대리하고 그냥 대리하고 차이가 뭐냐? 둘 다 갑의 대리는 같거든요. 근데 복대리가 되면은 을에게 종속되는 갑의 대리인. 근데 그냥 대리는 을하고 대등한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자, 복대리가 되면은 대리꾼이 소멸되면은 복대리꾼도 즉시 소멸합니다. 근데 그냥 대리는 대리꾼이 소멸해도 A의 대리꾼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A라는 사람도 A-를 선임할 수 있다 그랬죠? A-를 뭐라고 했더라? 복대리인.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A-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복대리는 임의 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어요. 여기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다. 그러면 언제나 복임권이 있습니다. 복대리 선임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있기 때문에 복임권이 커요. 크기 때문에 책임도 무겁습니다. 무슨 책임질까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더라도 갑에게 책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을이 만약에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 같으면
원칙적으로 A를 선임할 수 없어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갑의 성락이 있거나 또는 뭡니까?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한다. 그럼 여기는 권한이 작잖아요. 그죠? 권한이 작기 때문에 책임도 가벼워집니다.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 앞에는 정확하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합니다.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뭐 할 게 없잖아. 다 했는데. 자, 그래서 복대리가 복복대리를 선임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임의대리이단 말이에요. 임의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선임하기 때문에 요 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복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렇게.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출제를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시험에 자,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맞습니까? 틀렸죠?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노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임행위는 일종의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 이렇게. 자, 다른 거는 문제 풀어가면서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47페이지. 묵권대리 보겠습니다. 묵권대리. 자, 묵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의 묵권대리. 협의의 묵권대리. 그럼 여기 조금 발전되면은 이제 표현대리로 갑니다. 표현대리로 발전한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협의의 묵권대리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주전시는 어디가 붙지? 요 앞에. 어디로 도망갔을까? 여기. 그래, 오늘 안 왔지. 또 한 분은 도망갔고. 도망갔고. 자, 또 혹시 불가피하게 못 오시면은 동영상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계속 듣고 그걸 바탕으로 또 듣고 이래야 이제 실력이 자꾸 늘어난다고. 괜히 이거 해놨겠나? 응? 저 수민이가 힘들어가지고 응?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노? 요 그냥 붙였다. 야, 참 보기 좋네. 이래서 하지 말고 좀 지키라. 이거 봐라. 34의 합격자 정 이래 해놨잖아. 응? 합격하려면은 쳐다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협의의 묵권대리. 표현대리보다 요즘은 여기가 70% 이상 차지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토지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봅시다. 최종적으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 민법은 마지막에 물건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 그럼 요 계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뭐라고?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이지만은 현재는 무효입니다. 무효라. 무효라 말은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 갑은 소유권 이전 책임 없다. 병은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없다. 을에게는 병한테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유동적 무효. 자, 그런데 요거를 그죠?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겠죠. 하나는
확정유효. 하나는 뭐요? 확정무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확정유효가 되면은 취득, 확정무효가 되면은 불취득, 반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에 달렸냐? 갑과 병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자, 갑이 추인을 하면은 뭐로 된다? 확정유효. 추인 거절을 하면은 뭐가 된다? 확정무효. 그 다음, 병이라는 사람이 철회를 하면은 뭐가 된다? 확정무효. 그 다음에 최고가 있죠? 최고. 자, 최고는 독촉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유동적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병이 갑에게 추인할래, 거절할래? 독촉을 합니다. 독촉. 독촉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을 하면은 추인 거절로 간주. 이때는 확정무효로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기본이고 이제 추인을 한번 볼까요? 자, 추인은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추인. 우선은 추인은 어떻게 하느냐? 방식. 자, 일부를 추인하겠다. 안 됩니다. 변경을 가해서 안 됩니다. 조건을 붙여서 안 됩니다. 하려면 화끈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병이 동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추인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의 동의가 없을 때는 일부 추인도 안 되고 변경 추인도 안 되고 조건부 추인도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추인을 하느냐. 자, 이때는 병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정도 있습니다. 정. 이 정이라는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하느냐 했을 때, 자,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한테 할 수도 있고, 정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근데 누구에게 추인했냐에 따라서 추인의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요. 그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병한테 하는 게 맞거든요. 거래 상대방이 병이니까죠. 만약에 병한테 추인을 했다. 그러면 즉시 추인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시. 자, 그런데 을하고 정한테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다. 병한테 추인했다는 사실, 을과 정한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뭐 했을 때, 알았을 때 추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알았을 때. 근데 병한테 하면은 바로 추인, 을과 정한테 하면은 그 사실을 병이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철회하고 최고하고 차이. 자, 철회는 강력하기 때문에 선의의 병만 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선의의 병도 할 수 있고 악의의 병도 할 수 있고. 자, 철회는 갑에게 해도 되고 철회는 을한테 해도 됩니다. 근데 최고는 반드시 갑에게 해야 됩니다. 갑에게. 옛날에 필기 해난 사람 헷갈리는 있었지 뭐. 옛날에는 제가 최고를 위해 썼거든. 그 헷갈리고 또 이래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어쨌든 철회의 특징, 선의의 병만 할 수 있다. 갑에게, 을에게 의사표시 된다. 근데 최고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 반드시 갑에게 해야 된다. 왜? 최고는 추인권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을은 추인권이 없잖아요.
그 주인권이 있는 갑에게 주인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시기도 있어, 시기. 자, 철에는 반드시 추인 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한이 일단 없어요. 최고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일단. 그래서 이제 갑은 추인으로 가려 그러고 병은 철회하려고 그런다. 그럼 철회는 추인 전에, 추인은 철회 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의 추인과 병의 추인이 충돌하면은 먼저 한 사람이 장등입니다. 갑이 추인을 해버리면 병은 철회할 수 없고, 병이 철회하면은 갑은 추인할 수 없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속 문제를 한번 볼까요? 상속. 자, 갑의 아버지입니다. 을이 아들이야. 이렇게. 그럼 아버지는 추인 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추인 거절해서 확정무효로 만들어서 병에게 등기말소 청구, 토지 반환 청구, 원상 회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사망을 해가지고 무권 대리인이 상속을 하겠죠. 추인 거절을 상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해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이 치기 바란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거절해서 토지를 찾아오시는데 어른 거절권을 행사해서 토지를 못 찾아와요. 차이가 뭐다?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고 이놈은 계약을 했잖아. 그럼 계약을 하면은 토지 팔아서 네 줄게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죽어가지고 거절한다. 돌려받겠다. 이런 거는 거래에 있어서 신이 치기 바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은 거절권을 행사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는데 본인을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거절권을 행사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토지를 찾아올 수는 없다. 됐죠? 자, 그 다음 만약에 본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면은 확정무효로 됩니다. 확정무효. 그럼 확정무효로 되면은 갑은 병한테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무효이면은 책임이 없다. 권리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갑은 거절을 해서 확정무효가 됐기 때문에 병한테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 갑 대신에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대신 책임을 집니다. 이것을 135조 책임이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예 기억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책임을 질 때는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 자, 이분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 그래서 미성년자는 135조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행위 능력.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집니다. 자, 책임의 내용은 갑을 대신해서 이행하거나 또는 뭐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럼 선택은 누가 할까요? 을이 할까요? 병이 할까요? 병이 선택을 한다. 시험에 나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똑같아. 다른 거는 잔체 요건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자, 그리고 또는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특징이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요렇게. 무과실 책임은 워낙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잘 옵니다. 무과실 책임은 여러분이 아는 거 두 개밖에 없어.
무권 대리인 책임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시험이 잘 나온다. 무과실 책임. 자, 책임의 요건은 행위 능력자, 선의무과실. 책임의 내용은 이행 또는 배상. 선택은 병의. 책임의 성질은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 그렇게. 자, 49페이지 그 맨 밑에 문제 하나 있네요. 그죠? 자, 135조 책임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고,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을이 뭐여야 한다?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병은 뭐라고? 선의 무과실이 된다. 책임의 내용은 이행 또는 배상, 선택은 병의,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 책임. 그렇게 핵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작년에 기출이 됐네요. 자, 갑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 즉 그 말은 갑이 책임을 안 지는 경우에 을이 대신 책임진다. 을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은 을은 병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네, 그죠? 그렇게 출제가 된다고. 자, 표현대리 넘어갑니다.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125조. 125조 제목이 뭐라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죠?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입니다. 이렇게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다. 갑은 책임을 안 집니다. 일단은 책임 안 져요. 자, 그런데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춰버리면 표현대리로 바뀝니다. 자, 하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뭐라 한다고? 대리권 수여. 수여입니까? 수여 표시입니까? 표시.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생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외관. 이 외관을 갑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외관 형성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병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선의무과실 이렇게 된다고. 기초를 잡아놓고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본인에게 뭐가 있다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병은 천지도 모른다. 그러면 병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호.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은 병은 권리를 취득하고 갑은 책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될라 하면은 유동적 무효가 뭐로 바뀐다고? 확정 유효로 바뀝니다. 이거를 125조 표현대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토지가 넘어왔다 칩시다. 넘어왔다 치자. 그러면 또 정한테 넘겨버렸어. 정을 뭐라 할까요? 전덕자라고 합니다. 전덕자. 그러면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하느냐? 표현대리 주장권자가 있다. 표현대리 주장권자.
자, 갑하고 병하고 재판에서 붙었습니다. 그럼 갑은 대리권 안 졌어요. 그럼 무효를 주장할 거예요. 그죠? 나 소유권 못 넘겨주겠다. 병은 무슨 소리? 표현대로 됐다. 유효. 그래서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표현대리를 누가 주장합니까? 항상 그 대립이 되는 사람의 입장을 기억하라고. 이 사람은 대리권 안 줬잖아요. 그럼 이 거래를 성사시킬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대리권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협의의 무권 대리를 주장하고, 병은 뭐를 주장하고? 표현 대리 주장하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 대리 주장권자는 오로지 병이단 말이에요. 병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본인도 표현 대리 절대 주장할 수 없고 전득자도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만 주장할 수 있다. 자, 본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을이 대리권 없이 잘 팔 수가 있잖아요. 1억짜리인데 3억으로 팔 수가 있잖아. 그럼 갑도 살려고 싶잖아. 근데 갑은 표현대로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살려고 싶으면 갑은 충인을 해야 된다고. 충인.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대리 주장은 갑은 절대 안 되고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병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병을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그 병만 요래 나오면 좋지만은 병을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권 대리 행위, 표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권 대리 행위, 표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도 무권 대리인도 전득자도 표현 대리는 절대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여기 이제 125조의 틀입니다. 틀. 그 책에 보면은 또 뭐 수요 표시가 이거 뭐냐 이게 막 나와. 자, 이거는 수요입니까? 표시입니까? 수요, 표시. 수요는 법률 행위예요. 근데 수요했다고 표시하는 것은 준법률 행위입니다.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나와. 옛날에 이런 것도 냈는데.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 중에서도 들어봤나요? 관념의 통지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 관념의 통지. 준법률 행위 두 개를 외우라 그랬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각종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 그거는 의사의 통지. 각종 표시, 통지, 성인, 성락, 이거는 관념의 통지. 그렇게. 자, 이게 125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됐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표시가 됐는데 이 표시한 범위보다 초월해서 해버렸어. 임대하라고 표시했는데 매매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125조에서 126조로 바뀌어버려요. 초월했다면. 그래서 125조 되려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고 표시된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해야 125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을 잘 봐란 말이야. 1번의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는 첫째 요건이 뭐야? 대리권 수요 표시. 2번이 뭐야? 표시된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 병은 선의 무과실. 요렇게. 자, 3번의 적용 범위는 법정 대리가 안 된다 돼 있잖아요. 그죠? 법정 대리. 자, 이거 한번 봅시다. 126조하고 129조는 법정 대리든 임의 대리든 다 됩니다. 근데 125조만큼은 법정 대리에 적용이 안 돼요. 왜? 대리권 수여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권 수여는 법정 대리입니까? 임의 대리입니까? 임의 대리. 그래서 126조, 129조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복 대리 다 적용되는데 125조만큼은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 그 다음 126조를 한번 볼까요? 126조. 자, 126조는 제목이 뭐예요? 제목.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자, 여기다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에게 분명히 임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임대차를 하라고 했는데 뭐 해버렸다 했습니까? 매매를 해버렸다. 권한을 넘어버렸죠, 그죠? 이렇게 임대차를 하라. 그래서 집이 이쪽으로 넘어갔다. 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매매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건 무권대리 행위야.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 행위는 항상 유동적 무효에서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출발. 전부 다 유동적 무효에서. 표현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딱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유동적 무효다. 그렇게. 그럼 이게 이제 표현대리로 바뀌면, 그죠? 요게 뭐로 된다고? 확정유효로 됩니다. 확정유효. 그러면 병은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요렇게. 그러면 이래 되려 하면은 표현대리가 돼야 하는데, 표현대리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딱 필요해요. 첫째, 요거를 뭐라 합니까? 기억납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 그러면 이 매매는, 그죠? 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어버렸죠? 이거를 뭐라 한다고?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월권행위.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은 월권행위의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선의무과실이니까 당연히 병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병을 보호한다는 병이 원하는 대로 확정유효로 만들어서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법 규정에는 선의무과실로 안 돼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이유. 그럼 우선은 정당한 이유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는 뭘 하느냐? 기준. 판단 시점이 언제냐? 판단 시점은 3월 1일입니다. 그 말은 이후의 사정, 이후에 알았냐 몰랐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선의무과실은 판단 시점이 언제라고? 3월 1일. 3월 1일. 그럼 3월 1일을 또 뭐라고 합니까? 무권대리행위 당시, 표현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은 현재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 3월 1일 무권대리행위시 또는 표현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입증을 누가 하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입증은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다수설하고 판례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 다수설은 무조건 본인이야.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전부 다 본인이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표현대리를 막아라. 이거예요. 다수설은. 입증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 입증하는 쪽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다수설은 무조건 본인이에요. 근데 판례는 다른 거는 없어. 126조에만 판례가 있습니다. 126조. 자, 125조하고 129조는 판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본인이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례는 다수설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 한번 물어볼까? 여기 보세요. 병이잖아요. 표현대리를 병이 주장하려면
병 스스로가 선의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방 이 사람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은 유효를 주장합니까? 무효를 주장합니까? 유효.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요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유효 주장자. 자, 그 다음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자, 기본 대리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싹 다 들어가. 요렇게. 자, 책을 한번 볼까요? 5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세요. 자, 요건에 1번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해가지고 밑에 쭉 읽어보세요. 공법상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 복 대리권, 표현적 대리권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자, 한번 읽어봐라. 1번 뭐? 1번 공법상 대리권. 2번 뭐? 3번 뭐? 4번 뭐?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현적 대리권. 표현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 봅시다. 다시 한번. 자, 126조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죠? 공법상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 또 뭐라고? 복대리권, 또 뭐라고? 표현적 대리권, 이렇게. 표현적 대리권이 뭐냐? 앞으로 보세요. 자, 우선은 125조하고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습니다. 뭐라고? 125조,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됐어. 성립이 됐는데 권한을 넘어버렸어요. 월권을 해버렸어. 월권을 하면 요거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 표현 대리가 다시 성립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요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표현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다시 월권을 하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행위의 관계. 요 판례가 있다고. 자, 동종일 필요가 없다. 유사할 필요가 없다. 전혀 별개라도 괜찮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기본 대리권, 월권 행위 사이는 동종이 필요 없다. 유사할 필요 없다. 전혀 별개라도 괜찮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판례가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갑이 을에게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보존 등기 신청하라고. 그런데 을이 대물변제를 해버렸어요. 대물변제 무슨 말이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벽한테 5억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응? 5억을 빌렸는데 갑이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을 보고 보존 등기를 좀 신청하라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우리 보존 등기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병한테 갑이 5억을 빌렸잖아. 그럼 5억 대신에 요 집으로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뭘 한다고? 대물변제. 즉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항상 126조를 공부할 때는 이 을이 참 훌륭하다 이 생각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하라고 시켰습니까? 등기하라고. 근데 뭐라고? 5억 대신에 집으로 갚아버렸다고 이렇게.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 신청은 공법 행위입니다. 대물변제는 사법 행위입니다. 동종이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별개야. 그래도
표현 대리가 성립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 오케이? 대표적인 판례를 딱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됐고, 나머지 129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51페이지 표현대리의 주요 쟁점. 자,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조항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니까. 무권. 유권대리 속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무권대리 규정은 표현대리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대리 규정이 표현대리에도 적용이 된다고. 갑에게 뭐가 있고? 추인권이 있고, 병한테 뭐가 있고? 최고권, 철회권이 있고, 그대로 적용된다고. 다시 한번.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어도 갑은 추인해서 확정유효로 지가 먼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를 확정유효로 만드는 방법은 갑은 뭐로? 추인으로, 병은 뭐로? 표현대리 주장으로 이리 된단 말이야.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어도 원래 무권대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병한테는 뭐가 있다? 최고권, 철회권. 갑한테는 추인권. 그래서 제가 거절권,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거절권만 적용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써놨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표현대리 주장에서 확정 유효로 만들려고 하는데 갑이 거절을 해서 확정 무효로 만든다면은 표현대리 제도가 있으나 마나 이리 돼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현대리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무권대리 규정 중에서 뭐는 적용이 안 된다? 추인 거절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은 할 수 있지만 거절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병은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그게 양괄호 2번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상계. 자, 우리가 과실상계는 여러분이 들어봤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갑이 을에게 100만원 배상 책임이 있어. 근데 을의 과실이 30% 과실이 있습니다. 요렇게. 갑이 교통사고 내가지고 을에게 100만원 배상해야 돼. 근데 피해자도 30% 과실이 있어. 그럼 100만원 다 갚아야 된다. 70만원 갚아야 된다. 70만원. 그걸 뭐라고? 과실상계. 상대방의 과실을 상호 계산해서 배상금에서 제외한다. 그걸 뭐요? 과실상계. 그래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돼서 갑이 병한테 책임을 질 때는 배상 책임입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갑은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행책임이랍니다. 뭐라고? 이행책임. 그래서 표현대리에서 본인은 이행책임을 지지 배상책임이 아니단 말이에요. 배상책임을 질 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로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이행책임이므로 상대방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갑은 항상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의 표현대리 성립은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이야기합니다.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한다?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갑도 안 돼, 을도 안 돼, 정도 안 돼. 오로지 병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병을 뭐라고 했다? 무권대리 행위,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렇게 아시겠나요? 자, 됐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다. 너무 많이 예쁘네. 조금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4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일단은 다 지우시고.